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안이 오죠. 그런데 노안이 오고 있는 시기, 즉 노안 초기나 중기에 백내장까지 하필 동시에 찾아온다면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앞이 캄캄해지는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안과 백내장이 동시에 올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에 대해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맞는 인공수정체 선택법까지 분명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의 S안과 김종현 원장입니다. 프로젝트 백내장 탈출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조금 복잡하면서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노안과 백내장이 동시에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노안은 40대 중반부터 시작돼서 50대 중반까지 약 10년 정도 서서히 진행되는데요. 처음에는 핸드폰이 좀 멀리 있어야 잘 보이고, 책을 볼 때도 눈에서 살짝 띄어야 잘 보이죠. 그게 바로 노안의 시작입니다. 노안은 우리 눈 안의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깁니다. 젊을 때는 수정체가 가까운 걸 볼 땐 두꺼워지고 먼 걸 볼 땐 얇아지면서 초점을 맞춰줬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이 가까운 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노안으로 오는 불편감에 적응이 안 된 시기에 백내장으로 인한 불편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면 정말 불편하겠죠.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 전체가 뿌옇게 되는 병입니다. 이게 노안과 겹치면요,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또 이 전체적으로 흐리기까지 하니까 정말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요즘은 백내장이 50대 초반, 빠르면 40대 후반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시 발생 환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PD님, 이런 경우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요? 가까운 것도 잘 보고 싶고 시야 전체도 좀 선명하게 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노안과 백내장이 동시에 오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단기간 엄청난 시력 변화를 체감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 근거리 시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다초점 렌즈는 멀리도 보고 가까운 것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렌즈이기 때문에 백내장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잃어가던 근거리 시력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원장님께서도 예전에 지금 당장 내가 백내장이 걸리게 된다면 다초점 인공수정체인 클라레온 페롭틱스를 선택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클라레온 페롭틱스하고 지메트릭 인공수정체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저도 백내장 수술 후에 이런 근거리 시력을 잃으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일하는 공간이 차트도 봐야 되고 컴퓨터도 봐야 되고 또 환자분 눈 상태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다 시력이 필요하죠. 저도 갑자기 그걸 생각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자 눈을 보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잠시만요, 돋보기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래서 저도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 생활에서는 근거리와 중간거리가 중요한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저희 유튜브 댓글 중에 실제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노안과 백내장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다초점이 아니라 프리미엄 다초점인 아이엔스를 사용해도 되는지 말이죠. 아이엔스 렌즈는 기본적으로 원거리에 초점을 맞춘 단초점 렌즈이지만 초점이 연속되어 일반 단초점보다는 근거리를 약간 보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초점 렌즈처럼 근거리를 완전히 해결해 주진 않고요. 나는 다초점 렌즈가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가까운 곳도 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엔스 모노비전 수술법을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초점 인공수정체만큼의 노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노안과 백내장이 동시에 온 환자가 아이엔스를 사용하면 근거리인 책이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돋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많이 불편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안이 왔지만
아직 남아있는 조절 기능을 더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일전에 노안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기준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팁은 기존 생활 방식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게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안이 많이 진행하지 않는 분들은 노안이 있어도 조절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거리를 아주 못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초점 백내장 수술을 해서 근거리를 볼 때 돋보기를 사용하게 되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눈의 기능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과 크게 차이를 줄이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근거리 기능을 보완해 줘야 수술 후 삶의 질을 뚜렷하게 개선하고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는 40, 50대 백내장 환자들에게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다초점을 썼다가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후기도 실제로 많고요. 이 다초점 렌즈는 기존의 수정체와 다른 방식으로 빛을 보기 때문에 뇌가 새로운 시각 정보를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이에는 선명도의 저하나 어지러움을 약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뇌가 적응하게 되는 거죠. 또 빛이 들어오는 초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야간에 빛 번짐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강한 빛이 눈에 들어오면 빛이 퍼져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걸 또 엄청 과장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생활에서 야간 빛 번짐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장애를 느끼시는 경우는 야간 운전이에요.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만 야간 빛 번짐을 좀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진료실에서 수술 후 빛 번짐 때문에 야간 운전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전 그러면 이제 제 진료실에 준비되어 있는 노란색 안경을 좀 씌워 드립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전등을 보게 하는 거죠. 노란색 안경을 쓰고 전등을 보고 또 안경을 안 쓰고 보면서 빛 번짐의 차이를 느껴보시도록 합니다. 그럼 확실히 노란색 안경의 효과를 체감하시더라고요. 야간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란색 안경만으로도 야간 빛 번짐을 회복 시까지 또 적응 시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주간에 밝은 곳이 더 밝게 보인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다른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백내장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약간 눈부심 같은 거고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환자에서 그런 눈부심을 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결국 뇌가 잘 적응을 해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술 후에 환자분들에게 제가 적극 추천하는 게 보안경을 쓰는 거, 또 햇빛에 나갈 때 선글라스를 쓰는 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선글라스 너무나 강조를 했는데요. 이건 정말 그 환자분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건 완전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환자분들이 인공수정체 다초점 같은 경우에 두려워하다 보니까 혹시 수정체는 이식 이런 게 안 될까요? 수정체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정체는 눈에 도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도 우리가 정확히 계산해서 안경을 안 쓰게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수정체는 다 도수가 다르잖아요. 도수가 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론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식보다 더 좋은 우리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질문 안 나올까요? 그냥 혼탁한 부분만 레이저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맞아요. 그런 건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백내장이 끼었으니까 백내장만 걷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이건 약으로 치료가 안 되나요? 아니면 백내장이 있는 부분만 어떻게 치료가 안 되나요?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되고 기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고칠 수가 없고 부품 교환만 가능한, 그러니까 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교환만 가능한 거고 다만 부품을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백내장의 진행을 늦춰주는 안약만 있는 거죠.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내가 노안인가 싶어서 왔는데 헐, 백내장이네? 그리고 노안도 같이 오네? 이런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많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노안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백내장이 같이 올 때는 당연히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내가 얼마나 백내장으로 시력에 장애가 있는지 또 노안으로 장애가 있는지에 따라서 수술 시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니까 바쁘게 아주 일하는 시기를 지나서 시간을 조금 낼 수 있을 때,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수술을 권하고 있고요. 또 아주 드물지만 백내장이 심할 줄 알고 왔는데 백내장은 좀 가벼운 편이고 또 노안이 아주 심한 경우에 또 노안으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때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결국에는 환자마다 다른 거네요? 그렇죠. 안경이나 돋보기를 평생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백내장 수술 후에 돋보기를 쓰는 건 정말 불편할 수 있거든요. 반면 원래 돋보기 쓰시던 분들은 단초점 인공수정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진료실에 오시는 40, 50대 환자분들 중에는 다초점을 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사회활동도 활발하시고 스마트폰, 책,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니까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노안과 백내장이 동시에 올 경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다양한 인공수정체 선택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시력을 원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맞춰서 나에게 적절한 인공수정체를 고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스마트폰이나 책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삶의 질을 가장 확실하게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 더 내 일상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꼭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한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